안녕하세요 여러분, 톰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C 언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C 언어를 동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PC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다면 해당 강의는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강의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각종 툴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꼭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C 언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C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이루는 언어로 효율적인 코드 작성과 컴퓨터 시스템 이해에 적합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현재 기초로 배우고 있는 언어입니다.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램이며 시스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구문으로 인해 배우기가 좀 까다로운 언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를 꼭 마스터해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C 언어에 컴파일러가 필요한데요. 이 컴파일러가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컴파일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전부 다 설명하기는 좀 많이 어렵고 컴파일러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번역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0과 1로 번역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언어별로 필요한 컴파일러가 존재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이 컴파일러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C 언어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툴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2015 이상 버전을 제가 추천드리며 그 이유는 2015부터 라이브러들이 조금 변경되었고 추가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9 버전의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컴파일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예전 버전의 프로그램은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5 이상의 버전을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아주 파워풀한 툴로서 C++, C#, 파이썬 등 웬만한 언어는 다 개발이 가능한 툴입니다. 또한 학습 환경, 학술 연구 또는 공개 소스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업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업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꼭 구매해서 사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커뮤니티를 설치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검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당연히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개발에 필요한 툴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도 선택할 수 있고요. 보시면 단넷 웹 개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만 내려보시면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C와 C++를 배울 예정이기 때문에 이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좀 큽니다. 약 10.5기가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네이버에서 입력하셔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역시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와 동일한 UI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재부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치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외부 환경에 나가셔야 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권장하지 않고 긴 시간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 설치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재부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찾아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정을 만들라고 나오는데 계정을 만들어도 되고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선택하게 나옵니다. 테마는 추후에 변경도 가능하며 현재 내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거나 열 수 있는 화면인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새로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툴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빔 프로젝트, 콘솔 어플리케이션, CMake, 라이브러리 등 엄청 많은 기본 툴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 빔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과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가능하면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코드의 관리라든지 코드를 확인할 수 있기도 편하고 또한 해당 코드들을 복사하거나 지우거나 할 때 편하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고 그 위치에 모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프로젝트 이름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별로 폴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이름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 새로운 기능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사실 각종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으로 필요하신 분은 놔두셔도 상관없고 필요 없는 분은 다음과 같이 X자를 클릭하여 새로운 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툴바가 있습니다. 이 툴바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는 건데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지만 우선 알아야 하는 부분은 프로젝트 속성창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속성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속성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이 속성 페이지에서 윈도우 SDK 버전과 플랫폼 도구 집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9 버전을 사용할 경우 이 플랫폼 도구 집합에서 9 버전을 선택하지 않으면 컴파일이 오류가 나거나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해서 호환성을 맞춰줘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빌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빌드가 성공하게 되면 exe 파일이 생기며 이를 통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버깅 창 설명입니다. 디버깅은 프로그램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을 때 해당 버그를 찾을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기술로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제로 해보면서 이 디버깅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디버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마다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컴파일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보면 디버그 모드와 릴리즈 모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디버그는 평상시 코드를 개발할 때 디버깅을 하기 위한 개발자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릴리즈 모드는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들어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버그와 릴리즈 모드의 큰 차이점은 디버그 모드로 EXE를 만들게 되면 디버깅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개발자 모드이기 때문에 특정 PC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면 전체 컴파일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하나의 강좌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버그 창 옆에 있는 이 X64, X86이 있습니다. 이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데요.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프로그램인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X86은 32비트 운영체제이고 X64는 64비트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겁니다. 본인이 인터넷에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대부분 X64냐, 32비트냐, 64비트냐 나의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실제 배포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상대방이 어떤 운영 취지인지 확인하고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때도 본인 운영 취지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솔루션 탐색기에 있는 소스 창입니다. 소스 파일 창은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가할 소스 코드를 말하며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소스 파일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추가 새 항목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항목인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cpp라고 적혀 있는데 예전에는 .c, .cpp 이렇게 C++은 cpp, C 언어는 C 이렇게 약간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는 cpp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C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정하시고 새로 만드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일단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대로 문구를 입력하시고 Ctrl F5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창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구, 옵션, 디버깅에서 디버깅이 중지되면 자동으로 콘솔 닫기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지만이 해당 창이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C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툴 설치 및 해당 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오늘 만든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